캠핑카에 물도 새고 단자에 물도 나고 화재 예방도 해야 되고 바퀴에 구멍도 나고 지난 1년간의 캠핑카 여정 최고의 캠핑카로 거듭나는 모습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캠핑카 사는 순간 스트레스 그 후 1년 지금은 현재 어떤 최고의 캠핑카로 거듭났을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너티비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캠핑을 즐겨왔는데요. 많은 텐트 바꿈질과 카라반 그리고 캠핑카까지 전국 일주를 하며 방방곡곡 300여 개의 캠핑 장소를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 포스팅하다가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바꾸었는데요. 앞으로도 전국에 무료 입장이 가능한 캠핑 장소와 여행 장소를 올릴 예정입니다. 물론 구독은 무료입니다. 무료 여행 캠카에서는 무료로 입장이 가능한 캠핑 장소라든가 여행 장소, 드라이브 코스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지도 베이스로 확인이 가능하세요. 수도권이라든가 각 지역별 내가 원하는 지역을 선택해서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검증된 것들만 등록이 돼요. 정말 좋은 무료 여행 장소를 정보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진정한 캠퍼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행을 통해 힐링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슬기로운 문화여행을 만들어갑니다. 캠카. 캠핑카 만드는데 1년의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캠핑카 만든 후에도 많은 것들을 보완하며 수리를 해야 했습니다. 제가 방방곡곡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캠핑카가 많이 고장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솔직히 그럴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캠핑카는 한 곳에 있는 집이 아니고 계속 이동하는 모터홈이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유동적으로 부품들이 흔들리면서 고장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캠핑카는 고치면서 타는 캠핑 장비라고 하죠. 캠핑카를 타고 다니는 저에게 모든 분들이 첫마디가 그렇습니다. 얼마예요? 얼마라는 것보다 이 캠핑카 괜찮아요? 라고 묻는 게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현행법상 캠핑카 자작이 불법인 건 알고 계신가요? 유튜브를 보면은 많은 유튜버들이 캠핑카 만들기라는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캠핑카를 자작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자동차 정비 자격증과 해당 설비를 갖춘 업체에서 캠핑카를 만드는 게 합법적입니다. 안전을 위해 검증된 업체에서 만들어야겠죠. 미국 캠핑카는 어떨까요? 우리보다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미국 캠핑카. 튼튼하다고 정평이 나 있죠. 하지만 우리의 실정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발전기를 트는 순간 이게 아니다 라고 싶을 겁니다. 그럼 유럽 캠핑카는 어떨까요? 유럽 캠핑카는 내부 인테리어가 이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죠. 하지만 유럽 캠핑카는 대부분의 난방 방식이 가스 충전 방식을 이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스 충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차량 연료를 이용한 난방하는 것이 편리하죠. 이미 우리나라 차량들에도 차량 연료를 이용한 난방 제품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죠. 안전을 위해 자격증을 갖춘 업체에서 설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캠핑카 사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내 집 앞에 주차가 가능한가입니다. 외국 차량들은 주차 규격에 맞지 않게 힐베이스를 길게 하거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주차 규격이 작기 때문에 주차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국 일주를 하며 꼭 필요한 기능을 맞춤 제작하여 여행에 있어 불편함이 없이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 캠핑카 업체에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캠핑카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와 그 가구가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11자 레이아웃, 즉 워크스루가 가능한 캠핑카를 만들 수 있는 레이아웃은 솔라티 차량 중에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설비 부분이죠. 그것보다는 속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청수 호스는 치풍 등급을 사용했는지, 캠핑카 이동에 따른 특성을 고려한 제품인지, 청수통 내부는 스테인리스와 아르곤 용접으로 되어 있는지, 전기 설비는 검증이 된 제품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차량 하부도 꼭 확인하세요.
타공 부위가 잘 막혀 있는지, 특히 난방의 배출구에서 나오는 연기가 캠핑카 내부로 들어가지 않게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3박 이상의 장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전기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노지에서 사용이 힘듭니다. 상당히 시끄럽고 진동이 심하기 때문에 주변 눈초리가 장난이 아니죠. 가장 현실적이고 친환경적인 발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캠핑카 업체도 잘 모르는 캠핑카 누수 절대 없는 방법. 개선 전과 개선 후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개선 전에는 발암물질이 나올 수 있는 고압류 호스와 전기선이 뒤죽박죽 엉켜져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불나기 일보 직전이었죠. 개선 후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신석기, 청동기, 혈기 시대, 그리고 이제 실리콘의 시대죠. 식품 등급으로 현재로선 가장 안전한 제품이 실리콘 호스입니다. 그리고 캠핑카 이동 특성에 따라 호스 연결 부위는 진동에도 풀리지 않는 팩스 반도를 사용하고요. 호스가 움직이지 않게 단단히 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캠핑카 이슈가 화재 사건이죠. 화재가 발생됐을 때 안전장치로 스프링클러처럼 화재를 감지하여 불을 꺼주는 장치죠. 기존 호스를 뜯어내는데 작업만 한 달 이상 소요가 됐고요. 친환경 호스와 최고의 부품을 준비하는 기간이 거의 한 2달 정도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보통 영국식, 즉 유럽 캠핑카의 경우 변기물과 청소물을 분리하여 사용을 합니다. 변기물을 같이 쓰는 이유는 청수통 보충의 편리성 때문이죠. 하지만 변기물과 청소물이 섞인다는 생각만 해도 정말 찝찝하죠. 물이 섞이지 않게 하는 단방향 밸브를 고안해서 설치해봤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는 호스를 분리하여 단방향 밸브를 장착하였습니다. 물론 여기 부분도 친환경 실리콘 호스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단방향 밸브를 사용하면 변기물과 섞일 염려도 없고 발암물질 고압류 호스와 분리되어 안전하게 되는 것이죠. 개선 전과 개선 후 선 정리가 상당히 심플해 보이죠? 친환경 스테인리스 부품으로 교체해서 배선 정리가 상당히 용이해졌습니다. 그리고 엄청 가볍죠. 가벼운 부품을 사용해서 캠핑카를 가볍게 만들게 되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황동과 플라스틱보다 스테인리스가 식품 등급으로 사람이 먹는 물에 더 적합합니다. 매년 동파되는 이유는 여러가지 있지만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호스가 역배로 된 경우에는 동파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호스를 최소한 평행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평행을 유지해야 후도를 열어놓고 운행하게 되면 호스에서 자동으로 퇴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역배로 된 경우에는 퇴수가 되지 않고 동계에는 그 부분이 물이 고여서 동파가 되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캠핑카를 가볍게 만들면 이점이 많아집니다. 캠핑카가 무거우면 부하를 많이 받아서 타이어에도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수시로 타이어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완전 배불뜨기 타이어가 됐습니다. 참고로 캠핑카는 출동 서비스를 잘 해주지 않습니다. 캠핑카 자체가 4톤이 넘어가기 때문에 견인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이죠. 여름에는 고열과 압력이 세지기 때문에 타이어 압력을 조금 낮춰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솔라티 캠핑카의 경우 뒷바퀴를 87 psi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맥스 프레스기 때문에 87로 맞추지 마시고 70 이하, 거의 그냥 앞바퀴랑 같이 60을 맞추셔도 상관이 없으니까 87로 맞추지 마시고 여름에는 70 정도로 맞추시면 타이어 펑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캠핑카 화재 사고가 많은데요. 캠핑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건의 70%가 캠핑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캠핑카 화재 사고는 배터리와 접촉된 부분이 느슨해지면서 접촉 불량으로 스파크가 튀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배터리 접지 부분을 풀리지 않게 잘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 중에 캠핑카가 고장나서 열대에 더워서 에어컨을 돌려야지 하는데 잘 수가 없어서 야심한 새벽에 한라산 정상으로 달려서 무더운 더위를 피해야 했습니다. 정말 한장을 노르시죠. 한라산 정상에 올라가면 상당히 시원해집니다. 21도까지 온도가 내려가는데요. 아래로 내려가면 38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에어컨 없이는 도저히 캠핑카 생활이 어려운 거죠. 저 같은 경우 손이 타버려서 선을 아예 교체를 했습니다. 제주도까지 여행을 와서 캠핑카를 고치러 가기는 너무 멀었기 때문에 부품을 수급해서 직접 수리하는 것이 더 빠른 방법입니다. 캠핑카에 사용된 부품은 선 굵기라든가 동판이 충분히 전류를 버틸 수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일단 화재 예방을 위해서 쿨러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탔던 전선을 제거하고
새로운 전선으로 연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들이 움직이지 않게 볼트 조임을 잘 해줘야 되는 겁니다. 기존에 열로 인해서 녹아내린 거 보이시죠? 여름에는 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동판이 멀쩡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볼트는 풀림 방지용 볼트를 사용해서 순서대로 볼트를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끔하게 수리가 된 모습입니다. 고장 원인을 추정해보면 젖불로 인한 스파크 가열, 가전류 입출력 합산 4K가 넘은 것으로 봅니다. 추측하기에는 40도 폭염과 주행충전, 그리고 1000W 태양광, 그리고 에어컨, 인버터, 전자레인지 등 입출력 합산이 4K가 넘을 경우 전기 설비에 상당한 무리가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40도 폭염에는 최소한의 전기만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캠핑카를 고치려면 캠핑카 업체에 하루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요. 이럴 때는 탁송 서비스를 맡아서 보내면 상당히 편리합니다. 탁송 기사님이 차량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고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캠핑카 수리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AS 접수하고 대기 기간이 한 달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수리 기간은 사항에 따라 일주일에서 한 최대 3개월까지도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캠핑카는 수리 기간이 더 빠를까요? 캠핑 경력 30년 노하우, 제가 여러 경험을 해봤는데요. 국내 캠핑카든 해외 캠핑카든 초기 고장률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해외 캠핑카는 부품이 없어 아예 수리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캠핑카로 선택한 것은 국내 캠핑카를 선택하게 된 이유입니다. 아시다시피 주택은 살다 보면 고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인기죠. 주택을 차에 싣고 매일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 고장이 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캠핑카입니다. 그래서 캠핑카는 고치면서 타는 겁니다. 집에서 가까운 캠핑카 업체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